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가 있습니다. 천간끼리 만나면 오행의 생극제와 이외에도 악과 충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지지에는 해자축, 임묘진, 사우미, 신유술 12가지가 있습니다. 지지끼리 만나면 합충과 형파해 그리고 원진기문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만 작용을 할까요? 천간과 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천간과 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갑을과 임묘를 크게 음양으로 나누면 갑을은 양이 되고 임묘는 음이 된다. 목이라는 오행은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 갑을이 하늘에서 운행하면 임묘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임묘가 땅에 존재하면 갑을이 시행하는 것이다. 고로 갑을은 장관과 같고 임묘는 해당 관할지와 같다. 갑은 인에 록을 하고 을은 묘에 록을 한다. 이것은 마치 부관이 군에 부임하고 현관이 읍에 부임하는 것과 같다. 간지결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지결합을 물상결합이라고도 합니다. 천간은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지지는 땅에서 형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간지결합을 하면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천간이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지지가 땅에서 물을 이룬다 하여 물상결합이라고 합니다. 형상을 이루고 물상결합이 되어야 득하게 됩니다. 갑을이라는 천간이 장관입니다. 임묘라는 지지에 해당 관할지에 부임해야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장관이 관할지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관할지가 있는데 장관이 부임하지 않으면 그 마을은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간지결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은 마음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있고 현실에도 있으면 크게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간지결합, 물상결합이라고 합니다. 통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목과 을목은 천간으로 하늘에 드러나 있습니다. 임목과 묘목이 지지에서 갑을목의 기운을 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천간이 지지의 같은 오행과 간지결합을 하여 힘을 받는 경우를 통근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땅에 뿌리내렸다는 의미로 통근입니다. 천간은 지장간 속에 같은 오행이 있으면 통근합니다. 갑목의 경우에 인중갑목, 노중갑을목, 진중을목, 해중갑목, 이중을목에 뿌리를 내려 통근합니다. 투출과 투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목과 묘목이 지지에 존재하면 갑을목이 천간에서 그 뜻을 시행합니다. 지지의 지장간속 오행이 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투출이라고 합니다. 인중갑목이
천간에 나타나면 간목이 투출하였다고 합니다. 인중병화가 천간에 나타나면 병화가 투출하였다고 합니다. 인중무토가 천간에 나타나면 무토가 투출하였다고 합니다. 투간은 지장간이 같은 기둥에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이는 인중간목이 투간하였고 병이는 인중병화가 투간하였습니다. 이제 투출과 투간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러나 투간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투출이라고도 합니다. 합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강 천간합을 복습해 볼까요? 천간합에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합생이란 합하여 생기가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합이 될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항상 갈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재성과 인성의 합생은 문서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갑자일주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수는 진중무토와 무게합으로 합생합니다. 이분이 큰 돈을 번다면 반드시 문서매매로 인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합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합생하면 문서매매로 돈을 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재성이 비겁과 합생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벌게 될까요? 재성이 비겁과의 합생이므로 친구나 형제와의 동업으로 인하여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상은 끼와 재주, 재능을 의미합니다. 식상이 인성과 합생한 경우에는 배운 것을 표현하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선생님이나 연예인들의 사주에서 많이 봅니다. 식상과 관성이 합생하면 관성은 직장과 조직을 의미합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나의 재주와 재능을 발휘합니다. 관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관이 천간에 투간하여 강한 경우에는 비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겁과 관성이 합생하면 조직이나 군 중속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2운성이 있습니다. 12운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이 12지지를 만나면서 기운이 생겨나고 점점 왕성해지다가 쇠퇴하여 없어지고 또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마저 고요한 어느 겨울밤, 기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점 태아가 잉태되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말만 하면서 조심조심 태아를 양육하여 마침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빠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와 아이를 씻기고 놀아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교복을 입고 어른이 다 된 듯이 행동하더니 진짜 어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자기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내일은 없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화무 11홍 권돌 10년 이라고 했던가요? 언제까지나 내 자리일 것만 같았던 전성기가 지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뒷자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어른이 되었던 아이는 이제는 병들고 늙어서 이 세상에 나왔던 그날처럼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묘지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기운이 다해서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잉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는 간지결합, 물상결합이 있습니다. 천간이라는 마음은 지지라는 현실과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통근과 특출이 있습니다. 천간이 지지에 뿌리 내리는 것을 통근이라 하고 지지 속 지장간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을 특출이라고 합니다. 통근과 특출은 강약을 나타냅니다. 합생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생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것을 합생이라고 합니다. 사주 속의 합생을 살펴보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운성이 있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이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12단계의 왕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2운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